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 선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는데요. 이 선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과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에 대한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설립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CEO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것은 일론 머스크 CEO를 또 만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좀 접견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견 자리에서 실제로 투자를 요청을 하게 되면서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기가팩토리 유치에 대한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 밝혀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서 계속해서 좀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일이죠. 이 삼성전자가 지난 7일에 일단 잠정 실적을 좀 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75%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이하로 내려앉은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도 63조 원을 기록하면서 19%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유는 단순하죠. 메모리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수요가 부진하고 재고가 늘어난 탓입니다. 일단 오늘은 사업부문별 세부 실적들까지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 부문에서 무려 4조 원 정도 안팎의 적자를 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경험 부분에서는 모처럼 좀 호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에는 이 부분도 실적이 좀 둔화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확정 실적에 대한 발표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이 되겠죠. 이제 감사안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이 배경과 향후에는 좀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감사안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 삼성전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철강업종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을 확정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좀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철강업계가 대규모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연 60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의 수출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후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제품 같이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이 배출권을 구매하면서 탄소세를 좀 매기게 될 텐데요. 지금 아직까지 세부 시행령 등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깜깜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 싸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업계도 함께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제철은 오는 2030년까지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12% 정도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업계 흐름들 탄소세와 맞물려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황금ST, 동국제강 같이 이외에도 철강 종목들 상당히 많죠.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그래도 해상 수출길을 좀 열어줬었던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면 다음 달 18일 이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게나디 가틸로프 제네바 유엔 사무소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가 제기한 문제들을 놓고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운송과 수출 보험, 금융에 대해서 복잡한 제재 구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길이 사실상 좀 막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협정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들을 몇 번씩 번복을 해왔습니다. 지금 가틸로프 대사는 수출 장애물을 제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전이 없는 한 다음 달 18일 이후에 협정은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산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양쪽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외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사료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한탑이나 한일사료, 노보, 효성 OMB 최근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이렇게 흑해 곡물 협정의 향방에 따라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주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파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또 중요한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KG 모빌리티, 그러니까 예전 이름은 쌍용 자동차였죠. 에디슨 모터스 인수에 나선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 승용차뿐 아니라 전기버스 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에디슨 모터스가 앞서서 쌍용차가 이제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부분을 인수를 시도했던 전기버스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기한 내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못했고요. 이후에는 쌍용차의 새 주인은 KG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주총을 통해서 사명도 쌍용차에서 KG 모빌리티로 함께 바꿨는데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조건부 투자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3월에 투자 희망자 의향서를 접수를 했고요. 예비 실사를 진행한 이후에 지난 21일 조건부 투자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인수자를 확정하게 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수 예정자랑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을 하는데요. 지금 KG 모빌리티 측에서는 실사를 통해서 에디슨 모터스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국산화율 85% 이상의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영업망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서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에서 오늘 사실 KG그룹주들이 상당 부분 크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KG ETS를 포함해서 KG그룹주들의 향방도 오늘 시초가 이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면세점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신세계 DF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의 출국장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중소와 중견 면세 사업자에서는 경복궁 면세점 그리고 시티플러스가 선정이 됐고요. 사실 이번에 DF 1, 2구역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향수, 화장품 그리고 주류 담배를 좀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도 높고 경쟁력도 센 그런 구간인데요. 결국 DF 1, 2구역에 호텔신라가 이제 DF 1구역을 가져가고 신세계 DF가 DF 2구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매출 규모도 크고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전망돼서 사업권을 누가 따내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요.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감도 조금은 있지만 지금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여객이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세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업계 측에서는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패션과 액세서리 그리고 부티크를 판매하는 DF 3, 4구역 그리고 부티크만 취급하는 DF 5구역의 사업자도 이제 확정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신세계와 신라, 현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면세 사업자 선정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